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저는 KBS와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레퍼런스 리스트, 레퍼런스에 대해서, 추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 취업을 여러분 하실 때 이제 인터뷰까지 통과를 하시면 회사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게 그 레퍼런스 리스트라 그래서 추천인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레퍼런스를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레퍼런스가 갖는 파워, 미국에서 이 미국 문화에서 정말 레퍼런스가 갖는 파워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 한국과는 문화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취업 실전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을 하실 때 지금까지 이 방송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미국 취업을 하시려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이제 그 잡서치를 시작을 하셔야 되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직종에 내가 취업을 할 건지 그 조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주 좋은 그 취업 전문 그 웹사이트들이 있다. 뭐 글래스도어라든지 인디드 아니면 뭐 몬스터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충분한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또 이 미국에서는 링크드인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쭉 이제 서치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전공과 또 가고 싶은 지역에 맞는 적합한 이제 그 포지션들이 하나하나 이제 발견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야 되죠.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레주메, 영문 이력서가 되겠죠. 영문 이력서를 그 미국 그 영문 이력서 그 형식에 맞게끔 여러분이 그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그 프로페셔널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는 거는 그 전문 분야에서 내가 프로에서의 임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레주메 한 장 작성하시는 것부터 정말 디테일하게 그 여러분이 그 꼼꼼하게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그 레주메를 그 작성 팁 시간에 말씀드렸던 맞춤형 레주메로 그걸 레주메를 딱 받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뽑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들게끔 한눈에 확 사로잡는 그런 그 맞춤형 레주메로 하나하나 좀 번거롭더라도 작성을 일일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게 그 레주메만 딸랑 보내는 것보다는 그 한 장의 커버레터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첨부를 해서 같이 보내셔야 좀 더 뭔가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어플라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원을 하시는 거고, 지원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한두 군데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정말 뭐 하다 보면 금방 순식간에 수십 군데가 되고 막 100군데가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땅덩어리 넓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잡 오프닝들도 많이 뜨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엑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본인의 그 잡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 그 상황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뭐 지역별로 뭐 그 포지션별로 어떻게 언제 어떤 걸 지원을 했는지 뭐 제출을 했는지, 그다음에 또 뭐 그 관련된 웹사이트 링크라든지 그런 거를 옆에다 이렇게 걸어 주시고 해서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나만의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시면서 정리를 쭉 하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어플라이 하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연락이 딱 와요.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올 때까지 계속 지원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 수십 군데에서 끝날 수도 있고 수백 군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인터뷰 요청이 온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지원하신 그 서류를 가지고 레주메를 가지고 1차 스크린 과정을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퍼스트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정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 7분 능선을 넘은 거예요, 일단.
그 레주메를 보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까지만 받아도 여러분이 직접 아직 인터뷰를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7분 우선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퍼스트 스크리닝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래서 1차 스크린 통과를 하시면 이제 보통 뭐 회사 어떤 규모나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메일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메일로 이제 연락이 와서 너 레주메 봤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언제가 시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뭐 때로는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서 그 가장 그 좋은 날로 이제 잡는 겁니다. 날짜하고 시간을.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는 건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하실 때 특별히 뭐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뭐 통과하고 패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시험인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관문을 딱 통과를 하셔야만 취업에 이제 최종 성공을 하시는 건데요. 뭐 합격을 결정짓는 통과 의뢰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반드시 뭐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직종이건 어떤 분야건 전공에 상관없이 직종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이제 공무원 제가 몇 번씩 공무원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시험이 그 한국처럼 무슨 특별한 공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냐? 이게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로컬 가버먼트라든지 아니면 뭐 직종 스페셜한 직종에 따라서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구급 공무원, 시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고시 개념의 시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공무원 포지션도 그 시험을 봐서 통과해서 가야 되는 포지션보다는 그냥 어플라이해서 일반 회사처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에서만 합격을 하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미국 공무원 중에는. 미국 공무원이라는 게 그 종류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연방 페더럴, 연방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주 50개 주로 이루어진 미국이다 보니까 각 주마다 주정부가 있죠. 그래서 그 주에서 그 주의 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로라고 하는 주법이 있어서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뽑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또 각 주에는 그 카운티, 우리나라 뭐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가 있고 또 그 카운티에는 이제 그 도시들이 있죠. 그리고 좀 작은 데는 뭐 타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뭐 시티나 타운 이런 그 행정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런 지방 자치마다 공무원들을 이제 뽑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훨씬 미국 공무원이 포지션이 더 훨씬 많아요. 자리가. 전에 제가 그 어떤 기사 보니까 뭐 이렇게 OECD 국가들 해가지고 쭉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한국 공무원이 그 비율이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비율 중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 정도가 안 되는 걸로 봤어요. 7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은 2배입니다. 15% 정도 이상 되는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의 비율이. 그만큼 이제 뭐 그 페더럴 연방 공무원부터 그 지방 공무원까지 포지션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그 카운티가 아까 말씀드린 카운티가 39개의 카운티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 카운티마다 도시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 환경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주정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들 종류가 많이 다르고 한데 어찌됐건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 시험이 없이 그냥 인터뷰만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뷰 자체가 시험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딘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인터뷰가 결국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의 나라에서 우리 같은 외국인이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또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그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영어를 일단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또 경력이 없다, 내가 뭐 신입직이다, 그럼 더 어렵죠 그만큼. 그래서 그럼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과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는 게임인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오늘 먼저 제가 소개드릴 거는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일단 그 여러분이 인터뷰의 종류부터 아셔야 되는데 그 물론 직종에 따라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전공 분야가 다르실 거고 뭐 저 같은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분야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직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시면 이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엔지니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를 하러 딱 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제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뭐 개인적인 뭐 캐릭터 성격과 관련된 뭐 장단점 묻는 이런 거죠. 그런 건 이제 제너럴 퀘스천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반 질문들로 이루어진 인터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공 분야, 본인의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그 질문들을 물어보는 기술 면접에 해당하겠죠. 우리 같은 엔지니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면접과 기술 면접으로 질문하는 종류, 내용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뭐 인터뷰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섞어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 규모라든지 아니면 전공 분야, 뭐 지원하는 포지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한 퀘스천과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퀘스천수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는 방식, 진행 방식에 따라서 질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뭐 그런 온라인 보통 전화나 아니면 뭐 화상이게 되겠죠. 요즘은 뭐 많이 쓰는 어떤 그 스카이프나 뭐 줌, 뭐 웹엑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온라인 인터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온사이트 현지 인터뷰가 있는데 먼저 대부분의 그 순서는 그 1차로 온라인 면접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화상 면접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일단 면접을 많이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 그 1차 인터뷰 합격을 하면 이제 2차로 온사이트 현지 인터뷰를 하는 게 통상적인 순서예요.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현지로 안 부르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몇 번 해가지고 뭐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일단 기본적인 그 FM 포맷은 딱 살펴보시면 기본 포맷은 어떻게 되냐면 1차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시고 합격을 했을 때 2차로 현지 인터뷰를 하는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해두시고요. 2차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자기들이 자기네 그 회사 그 오피스로 1차 인터뷰 합격한 캔디데이트 후보를 초청하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런 회사라면 그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하러 가기 위해 그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뭐 타주에 사는 경우는 일단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죠. 또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없는 경우는 숙박도 해야 되고요. 뭐 식비도 나올 거고 그런 제반 비용을 제공을 해줍니다. 2차 현지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초청을 받고 가는 건데 뭐 사람 하나 뽑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굳이 자기들이 비용까지 그 제공해 가면서 초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1차 인터뷰를 해보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 뽑고 싶다는 얘기예요. 뽑고 싶은데 그냥 딱 온라인 인터뷰만 한 거 가지고 결정 내리긴 좀 뭐하니까 직접 얼굴 보고 한 번 더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차 인터뷰를 잘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2차 현지 인터뷰까지 가게 됐다. 온사이트 요청까지 받으면 정말 그건 뭐 90% 이상 그 정상 밑에까지 간 겁니다. 거의 지금 뭐 합격을 한 상황이고 2차 인터뷰에 가서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약간 바보짓만 안 하면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인터뷰까지 이제 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 그 온라인 인터뷰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잡 어플라이 하시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품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해도 정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막 지원을 해도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런 연락조차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좀 실망도 하게 되는데 뭐 어플라이 하면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그 어떤 경우 바로 어플라이 하자마자 딱 이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딱 보면 너 뭐 잘 접수됐다 뭐 이런 그런 자동 시스템에 의한 이메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메일이 안 오는 경우가 많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고 그냥 떨어진 거죠. 1차 스크린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다반사인데 너무 실망을 하시면 안 되고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전공 분야에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석박사 뭐 고학력자고 또 뭐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고 해도 또 경력도 있고 한다고 해도 일단 우리는 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유학을 와서 졸업을 하고 그때가 벌써 한 12년 전 얘기인데요. 이제 첫 직장 미국 내에서 물론 한국에서 5년 제가 엔지니어링 경력도 있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말 부품 꿈과 기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막 지원을 하는 거죠.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막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방 100군데가 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한국 경력도 있고 저는 또 여기 학위도 최고 학위를 갖고 있고 하니까 자신감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정말 막 다 될 것 같다. 지원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 동부로 가야 되나, 서부로 가야 되나, 막 그런 식으로 혼자 고민하면서 김치국을 마시고 있었는데 정작 저한테 이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 온 데는 3군데인가 4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차 스크린에 그만큼 통과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어가 안 되고 또 외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고 해도 일단 미국 내에 실무 경력이 없는 미국 내에선 첫 직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내에서 처음에 발을 담그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계속 시행착오를 하셔야 돼요. 그 7.8기 정신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받기까지는 이런 고초를 누구나 다 겪으셔야 되는 거고 아셔야 될 게 일단 보통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1차 인터뷰 할 때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보통 많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최소 뭐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퍼스트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를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는 거는 그 3배수, 5배수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3명 중에 아니면 그 뭐 4명, 5명 중에 여러분이 인터뷰를 가장 잘하시면 파이널 캔디데이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를 아셔야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안 되는 외국인 신분이니까 우리는 이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미국 원어민들하고는.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저만큼 뒤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달려야만 쫓아갈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선 자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이 핸디캡을 다른 걸로 인터뷰를 그만큼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으면 우리는 그 이상을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가 안 되고 무조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중간에 좌절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연락도 받고 하는데 저도 다 겪었던 과정이고 영어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있으신 궁금하거나 답답하신 분들은 지난 그 제가 7편이었던가요?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영어 하나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취업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 정말 이 취업 시장이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보면 언제부턴가 뭐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는 그 새로운 막 계급이 생겨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스펙 쌓기 막 그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하고 그러는데 미국도 그만큼 취업 전쟁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물론 수월합니다. 미국은 전반적인 과정이 취업 전쟁이라고까지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취업 전쟁에 그 취준생들이 준비하는 것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그 작전을 어떻게 잘 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핵심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나씩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